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양자암호 관련주와 재건주 등 다양한 테마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정치 테마주로 투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살펴보면서 내일장의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피노가 NCM 정부 관련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2차 전지로 유명한 LNF인데요. 계약 금액은 42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60% 수준입니다. 계약은 오늘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도 2개월간 유지됩니다. 정규장에서 5% 하락 마감했던 주가였는데요. 조금 전 이 공시가 발표된 직후 반등하면서 현재 2%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방위사업청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급 전투체계 관련한 내용인데요.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 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27일까지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투심이 몰리며 주가가 현재 1%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특강이 6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증권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오늘부터 내년 6월 18일까지입니다. 공시가 나온 직후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3%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내일장도 이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공시 3가지 먼저 다뤄봤습니다.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이죠. 현재 7% 넘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하락폭을 키워가며 두 자릿수 급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몰리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신정보통신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정치 테마주인데요. 유승민 의원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급등하더니 22% 상승 마감했는데요. 현재도 6% 가까운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큰 만큼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3일기업공사도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5%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금 전해드린 대신정보통신과 함께 유승민 의원 관련주로 묶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된 가운데 조기 대선의 무게가 실리면서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 관련한 테마주들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정밀기계입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장중에는 전일 대비 30%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긴박한 탄핵 정국 속에서 우원식 의장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면서 관련주에 강한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 외에서는 차익 실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10% 넘는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그린케미컬 자리했습니다. 현재 3%대 강한 상승폭 들어와 있는데요. 어제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가 CCUS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라는 소식에 탄소 포집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정규장에서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현재 시간 외에서는 다시 급등하는 이유를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 외 거래에서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LS전선, LS마린솔루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이 정부의 해상풍력 경쟁 입찰에서 최종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장 마감 이후에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간에 거래해서 반응해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업 내용이 어떻고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사실 규모는 저도 지금 확인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요. 일단 그런 우리나라 태안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해상폭력 입찰 선정 소식인데 저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저는 이 해상폭력 특별법 이것 때문에 더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특별법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 이 내용이 지금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 지금 풍력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상승 나왔거든요. 아마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좀 많은 뭐 국회의원분들과 여러 그런 관계자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시국에 특별법 제정, 이런 정책 토론회, 이런 진행은
사실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에서 항상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게 정부에서 뭘 한다. 뭐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원전도 그랬고 대학모레도 그랬고 지금 정부에서 어떠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이번 사건 이후로 사실 뭐 대학모레부터 시작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거를 좀 약간 뒤집을 수 있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신재생 같은 경우는 야당 쪽에서 선호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정책과 관련돼서 연결돼 가지고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남북 경협주들도 오늘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트럼프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이 부분 하나로 지금 저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뭐 변수가 있고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의해서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게 지금 다시금 부각을 받으면 내일 풍력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풍력 에너지 그다음에 해상 풍력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연속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은 조금 뭐 판단하기는 이르지만은 조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되돌림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풍력 에너지 관련주 그 안에서도 LS 마린 솔루션 주가 상승 탄력 네, 어느 정도일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관련주 SOS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정규장에서 23% 급등했는데 오늘 4% 하락하더니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거의 5% 가까이 상승 탄력 키워가고 있는데요. 유세벽 대표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라이콤도 지금 좀 동반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 어제 너무 급등했나 싶긴 했었는데 지금 자리도 괜찮은 자리일까요? 괜찮다라고 할 때 신규 접근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 지금 현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의문을 던지고 싶은데 테마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SOS랩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그 이제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나오면서 고성장, 그러니까 25년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거기에 또 투심이 좀 몰리지 않았었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리고 방산 쪽에서도 라이다가 쓰이고 있고 현대차 그룹과 독점 계약을 하고 있고 SL 쪽이라도 이제 LED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 시점, 현 구간에서 과연 전일에 상한가 부근까지 가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었던 종목이 밀렸다가 다시금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했었을 때 내일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켜보시면서 지금 현 구간에서는 약간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종목 자체에 가진 내재적인 힘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021년에 글로벌 4대 업체로 선정이 됐던 만큼 라이다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리고 방산 쪽이라던가 로봇 이쪽으로 지금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데 25년도에는 로봇 쪽으로 이제 현대과 이렇게 같이 좀 협업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26년도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뭔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직은 적자인 기업이지만 내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 구간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이런 종목을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건 좀 좋겠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짝만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큰 조정의 기회는 한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인 투자는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OS랩이 시간을 거래해서 거의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그린케미칼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탄소 포집 관련주이죠. 시간을 거래해서 4% 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일론 머스크가 이 탄소 포집 애천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 시장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지금 시간에서도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세 괜찮을까요? 저는 네.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게 탄소 포집이 조선 쪽이랑 연결이 돼요. 음. 그리고 지금 뭐 화석연료 개발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데 요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CCUS라는 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CCU가 있고 CCS가 있습니다. CCU는 뭐냐면요. 이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걸 CCU라고 해요. 그 다음에 CCS는 이제 포집한 걸 가지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걸 CCS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지금 CCU 하는 기업은 직접적인로 사업을 하는 기업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거기에 촉매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유니드가 대장주고, 그럼 유니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실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탄소 포집에 들어가는 포집할 때 필요한 촉매제 글로벌 넘버 원이기 때문에 유니드는 정말 지금 그런 수혜 받을 거에 비하면은 주가 자체는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CCUS 관련주라고 올라오는 것들 중에 과연 이게 진짜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지금 올라오는 종목군들 대부분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냐? 저는 포집한 거를 운송하고 저장하는 거에 좀 포커싱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탄소 포집과 관련된 어떠한 부분들, 이게 왜 지금 트럼프 정부와 연결이 될 수가 있냐면, 이제 화석연료를 개발할 때 뭐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석유를 개발하고 시추할 때 그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천연가스를 미국에서, 우리가 아니라 시추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천연가스를 열심히 실추하면은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 배출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것들을 옆에서 좀 약간 밀어준다고 한다면, 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지금 요즘에 트럼프가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IRA 폐지 선언을 했지만 이 탄소 포집은 굳이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겠네. 지금 이게 지금 상승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과연 수혜를 보려면은 이게 저장이랑 운송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걸 액화시켜서 운송합니다. 그럼 뭐랑 섞어서 액화를 시키냐면 암모니아랑 섞어서 희석을 해요. 그러면 보통 탄소 포집이 나올 때 같이 움직이는 게 수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탄소 포집을 통해서 이제 수소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암모니아랑 엮이면서 이제 저장이랑 운송에 대한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테마성으로 좀 올라오는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 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만들어갈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지를 좀 따져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리포트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공교롭게 11월 18일 날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분이 약간 선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때 이미 벌써 트럼프 2.0 시대에 탄소 포집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11월에 나온 네. 리포트인데 벌써 이야기를 네, 했네요. 좀 놀라운데 네. 이분이 좀 선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탑픽은 여기에 유니드와 롯데정밀화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내용 보면은 트럼프 당선에도 CCS 보조금은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여기도 나온 게 CCS죠. 그럼 지금 뭐냐면 CCU를, 그러니까 뭔가 재가공해서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기보다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트럼프가 더 이제 에너지를 다른 데다가 수출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리포트 작성하신 분도 그러한 점을 좀 보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우리의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 유전에서 사용할 CO2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언급.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포집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 이런 트럼프 일기 때도 이런 법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이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블루수소,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 등 탄소 저감 기술 관련 투자를 집행했거나 투자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 그럼 뭐예요? 미국 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끔 트럼프가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탄소 포집을 할 때 촉매제를 만드는 이제 유니드라는 기업,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암모니아 관련된 운송망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거를 가지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뭐 분리수소라던가 이런 암모니아 관련 이런 쪽으로 좀 확장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외에 좀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CUS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 탑픽 종목까지 말씀드려봤고요. 현재 그린케미칼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전 관련된 수주 소식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한수원 주도의 컨소시엄이 2.8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리모델링 원전 수주를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유세벽 대표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 계엄령 이후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네. 지금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간을 거래해서 지금 2% 넘게 상승해주고 있긴 한데 원전주들 다시 봐도 될 만한 호재일까요? 호재는 호재인데요. 네. 이걸 얼마나 시장에서 받아들일지 소화를 할지 그게 좀 내일 시장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은 뉴스는 맞죠.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단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라기보다는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수원 컨소시엄이 이제 2조 8천억이라는 숫자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개보수한 뒤에 그리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운영 기간을 늘려주는 거를 계속 운전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운전이 될 수 있게끔 여기에서 한국에너지 공기업이 여기에 그 선정이 됐다라는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룸 자체를 열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의 프로젝트들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따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그리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리고 한전 KPS 협력 업체들인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계엄령이라던가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속절없이 빠졌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었고요. 좀 아까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었고 이와 반면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좀 지금도 강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적이 좋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원전을 접근할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실적으로서 증명을 해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면은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형 SMR 관련해가지고는 가장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부침이 좀 있는 경우인데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빠지는 종목을 살 게 아니고 잘 가는 종목을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지금 다시 담아야 되나라는 접근보다는 큰 틀로 봤었을 때 계속적으로 이익이 좋아지는 체력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지금은 선별하고 투자의 적기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단발적으로 이런 이슈 때문에 업등락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런 종목들을 커넥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 안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다.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의 특징주로 오늘 급락했었던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은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단에 올라와 있고요. 김동연 지사나 우원식 의장 관련주들은 시간의 거래 하락률 상위 종목에 대거 올라와 있다는 점 정치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